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종전에 이제 제가 단시간 근로자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그 앞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평소에 그냥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정의를 알고 나니까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셨던 그 분과는 다르게 정말 디테일하게 강의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좀 뿌듯한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되게 많으시겠네요. 없으시구나.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아마 질문을 또 여러 개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하게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통상 근로자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히 질문이 날카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좀 힘드실 거긴 한데 이해가 보통은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릴 때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써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랑 비교를 해서 비율적으로 지급을 한다. 연차 휴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짜리 연차 휴가를 부여받는 일반 통상 근로자다 라고 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4시간을 한다면 4시간짜리의 연차 유급 휴가를 지급받는다. 주휴수당도 똑같이 비율적으로 그 통상 근로자랑 비교를 해서 내가 한 만큼만 지급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마 PD님께서 여기에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아마 수식을 다 올려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식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해 안 되셨죠? 아니요, 다 이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저희가 모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은 통상 근무자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도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연차유급 휴가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의 시간만큼 내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 덜 했기 때문에 그 비율적으로 내가 받아간다라고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맞죠? 네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또 여기 보시면 수식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쪽인가요? 예, 이쪽에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죠? 네네. 질문이 많습니다.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농담이고. 예. 네, 다음으로 갱신기대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도 제가 아까 강의 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정말 단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다 보면 사업주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계속 갱신해 오던 그 근로자한테는 당연히 을에 그렇듯 나는 또 이번에 계약이 갱신될 거야 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생긴다 라는 법리가 갱신기대권이고 그 갱신기대권이 종전에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 갱신기대권으로 인해서 단시간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들이 보호를 받았었는데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전환기대권이라는 또 법리가 생기게 됐는데 그 모든 법리, 갱신기대권이든 전환기대권이든 계약이 갱신되면서 근로자가 얻어가는 정당한 기대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혹시 연기자를 섭외해 오셨나요? 아니, 네, 됐다고 하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 오셨겠죠, 질문을? 네, 다음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이 그럼 만료된 이후에 업무 내용을 변경하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무자로 될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죠. 특히 이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즉 정규직으로 의제된다라고 하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봐야 돼요. 특히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입사 재입사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쳤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거고, 업무에 변경이 있다거나 혹은 뭐 공개 경쟁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업무는 똑같은데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1년만 쓰고 그 다음에 너 1년 더 쓰면은 우리가 너를 정규직으로 받아야 되니까 1년만 쓰고 너 우선 퇴사해봐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뭐 4대 보험을 다 퇴사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들어와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는 종전이랑 똑같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더 하다 보면 이제 2년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근로관계의 연속성 혹은 그 단절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 주는 15시간이 넘고 한 주는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또 디테일한 질문을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또 설명은 다 드려야 되겠죠.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또 앞에 계신 PD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명하는 달력이 쫙 나올 건데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까 정의는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이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데 이 15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중에 15시간을 넘어가는 기간을 전부 다 합산해서 이제 그 기간만 가지고서 이제 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을 근무를 했다 치고 그러면 1년은 15시간이 이상이 되고 다 산정해 보니까 그리고 1년은 15시간 미만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닌 이제 1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질문 이제 없으신 거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예, 굉장히 또 PD님께서 정말 똑똑하신 분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질문을 듣는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은데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다가 좀 단시간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엄청 많다 혹은 이런 질문을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유튜브 채널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대구노동권익센터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히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Q&A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나오셔서. 네. 몰랐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유익했고 말을 또 너무 쉽게 잘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제 덕분인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